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4강 벌써 4강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 2, 3강 지수 전망, 그 다음에 1월 달 매수, 12월 달 매수 적기, 그 다음에 1월 유망 섹터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 관련 주만 섹터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효과 기대되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뭐가 있느냐 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휴대폰 부품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 19년도까지, 2018년도까지는 계속 침체 국면이었죠. 2012년도에서 15년도까지 엄청나게 스마트폰 보급 대수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활발하게 나왔고,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짧아지면서 신제품이 나오면은 또 그대로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했던 시점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교체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뭐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좋지를 않았었는데 2019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20년도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5G 환경이 새롭게 생겨났고요. 그게 또 폴더블 폰이 새로운 폼팩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은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지금 2020년도 5G 폴더블 폰 시장이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400만 대에서 1,400만 대, 그러니까 들쭉날쭉해요. 어떤 연구기관 쪽에서는 400만 대 정도 보급될 거다. 아니다. 1,360만 대, 약 1,400만 대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1,000만 대 같으면 또 어느 정도 되는 시장이냐 하면은 지금 240만 원, 280만 원 정도 하니까 하웨이하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게 지금 폴더블 폰이 지금 한 240만 원 정도 하죠. 그럼 1,000만 대 같으면 약 24조 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폴더블 폰 시장, 폴더블 폰 하나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이 된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부터 해서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고, 그 다음에 롤러블 폰, 확장을 하고 축소하는 폰들, 다양한 폰들이 이제 아마 2020년도, 2021년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살리는 활력이 지금 아마 폴더블 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망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휴대폰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한 4, 5억 대, 15억 대 정도에서 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단에 보시면 요게 이제 5G입니다. 5G. 요게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거든요.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400만 대 돼 있습니다만 400만 대 아니고 일부 기관에서는 1,360만 대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은 2023년도 보면은 8천만 대까지 확대가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 자체가 200만 원이 아니고 그때는 뭐 100만 원대 수준으로 또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간에 상당히 이제 가파른 성장세가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5G 환경화에서 또 요 5G 환경 쪽에서의 스마트폰도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수혜주들, 5G 내지는 또 폴더블 폰에 대한 관련주들을 우리는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수혜가 어떤 종목군들이 나올 것인가라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삼성전기 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MLCC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동 소자, 이제 능동 소자 이렇게 바뀌는데 그냥 수동 소자 쪽에 MLCC, 인덕터, 칩 레이스터 이런 이제 부품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휴대폰뿐만 아니고요, 자동차, 그 다음에 뭐 TV, 온갖 가전 제품에 다 들어가는 제품이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 삼성전자 생산하는 반도체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에 타이펙스라고 있는데 테이펙스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솔그룹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전자소재용 테이프 생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전자소재용 테이프만 생산하지만 OPP 테이프에서 여러분들이 뭐 포장용이라든지 뭐 일반 비닐 테이프 있죠? 이런 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투명 접착 필름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BH 요 두 개는 이제 묶어서 우리가 FPCB. FPCB가 뭐냐면은 PCB는 여러분들이 인쇄로 기판이고요. 이게 F자가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플렉스블해서 구부러질 수 있고 휘어질 수 있는 PC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OLED나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또 핵심 소재가 또 FPCB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FPCB 같은 경우는 FPCB 소재라든지 PCB를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SKC 코오롱 PI하고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SK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개 회사는 같은 듯 조금은 다른 회사입니다. 앞에 SKC 코오롱 PI는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 내지는 OLED 쪽에 방열 소재가 되는 PI 필름, 폴리이미드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CPI 필름, 그러니까 또 화학, 섬유, 타이어 코더 뭐 이런 쪽인데 그쪽은 빼고요. 코오롱 인더는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필름에서 폴더블 폰에 들어간 제일 앞단에 있는 거, 앞단에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미토모 걸 갖다가 채택을 했지만 코오롱 인더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최초 생산 양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CPI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고 SKC도 동일합니다. 코오롱 인더하고 투명 필름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KH바텍 상당히 힘들었던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살아났어요. 힌지입니다. 힌지는 뭐냐면은 삼성 폴더블 폰에서 힌지 쪽에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CPI 필름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을 나오셨죠. 그 이제 경첩같이 이렇게 굽었다 폈다 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이제 생산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 그러니까 소재부터 해서 부품, PCB, 그 다음에 필름, 힌지, 요런 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기업 이제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2020년도가 새롭게 재도약을 하는 크게 실적이 나왔던 적은 2018년도, 19년도였고요. 2020년도에 다시 도약을 하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5G 통신의 확대, 요 내용인데요. 5G 통신이 장비 섹터들이 나오면서 KMW하고 1차적으로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통신 장비, 그러니까 스마트폰, 소형 기기들이 이제 성장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5G 통신 확대로 인해서 새롭게 도약한다. 여기에 5G 통신이 확대가 되면은 부품의 실장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20에서 30%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 자체가 증가되고 여기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의 부품 비중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기는 저걸 한 15% 내지는 적어도 무라타 수준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실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영업이익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 6,800억, 2018년도에 1조 원대 정도 나왔어요. 1조 원 정도. 2017년도에 3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주가 1조 원대 나오면서 주가 상당히 올라갔다가 또 실적이 둔화되면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내년도는 약 8천억 수준 정도로 해서 올해보다 약 17%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차트를 보면은 지금 요때가 지금 6,800억대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가 6,800억대고 2018년도가 1조 원대 나왔던 때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 한참 이제 2017년도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왔을 때 이때 수준이에요. 여기가 3천억대 정도 나왔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수준 자체가 저평가냐 고평가를 떠나가지고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수준 정도까지 주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부품주 쪽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테이펙스라고 좀 생소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장이라든지 전자 소재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테이프 말 그대로 테이프입니다. 비닐 테이프부터 해서 그다음에 식품 포장용 랩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요것만 가지고 보면 여기를 빼버리고 요것만 가지고 보면 일반 화학 소재 쪽 화학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전자 소재용 테이프를 만들면서 OLED 쪽에 좀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75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3분기까지 70억 정도 나왔거든요. 분기 기준에서 한 20억 정도씩 내니까 작년도 수준은 상회할 것 같아요. 상당히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는 실적을 큰 변동성 없이 뽑아내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게 하나 더 재료만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뜰 수도 있겠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노란 구리색이죠, 그죠? 구리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CB 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동박하고 비슷하게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캐리어 테이프라고 FPCB 공정을 할 때 두께하고 강도를 갖다가 유지하는 용도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판 혹시 뭐 부품 보셨을 때 뭐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폴더블 폰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도에 뭐 1,360만 대 내지는 또 뭐 3천만 대, 5천만 대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캐리어 테이프가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제 테이펙스 일봉이 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주가가 약간 좀 보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모아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뭐 지금 당장 뭐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1월 효과가 딱 나올 수 있는 시점, 적당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이녹스 첨단 소재, BH, KH바텍, 뭐 코롱인드라든지 이런 쪽은 기업 소개보다 그냥 기술적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FPCB용 소재, OLED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힘들지만 이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만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하면은 대주주 양도세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마 수급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추세대 라인은 이탈을 해 있는 기업이에요. 이탈을 해 있지만 요게 이제 시장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1월 효과라든지 그다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재차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내용이 나빠서 빠진다라는 내용들보다 일시적인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밍이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연말 그 배당락 전후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H나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조정자를 매수해서 하는 거는 당위적인 전략이 될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내년 또 성장이라든지 내용들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연말 전후로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던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KH바텍입니다. 요즘 핫하게 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힌지, 폴더블 힌지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연말 연초 1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약간 제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정 시 접근 필요하다라고 일부러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종목은 언급을 드리고요. 이미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오버슈팅을 주봉에서 지금 많이 해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조정이 12월 중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분위기를 보시고 접근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코롱인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 되겠습니다. 요게 나오고 나서 지금 완급 조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 마찬가지 연말 정도에 조정이 뭐 가격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보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섹터 중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화장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빠졌는데요. 게임, 이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지노, 화장품, 게임을 왜 1월 효과라고 보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12월 4일부터 해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한국에 지금 방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변국가,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한중 간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개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일 간의 수출 분쟁이라든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역사적인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내용들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개선이 됐다. 제일 첫 시간에 제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개선이 됐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는 11월 달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 이게 2019년도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기준이 100인데요. 100 밑에 있다가 지금 2019년도 11월 달에 10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바닥권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관련 섹터들, 소비 섹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게임, 카지노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은 일단 이제 2015년도에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슈화되지 않았던 시점에 중국 쪽에 활발하게 우리 그 업체들이 진출을 하면서 최고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드 배치가 되면서 한중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영업 환경 악화로 해서 판매 부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일부는 이제 중국에서 매장 철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게임들은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 게임들은 신규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파노라고 하는데 이게 불허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 상당한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 안 좋을 때 VIP 고객 감소, 한중 관계 안 좋을 때 또 중국의 관광객 입국자 수 감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카지노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서 이제 언급드린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그다음 한중일 정상회담 이런 내용들을 해서 VIP 고객이라든지 이런 모객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불황입니다. 불황, 탈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 카지노, 게임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수혜주 점검을 한번 해보면 화장품은 뭐 아모레퍼시픽, 물론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가겠습니까?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가겠습니까만, 제가 받을 때는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클리오, 그 다음에 게임주 쪽에서는 이제 컴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엔게임하고 이 두 개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넷마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NC소프트라든지 게임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무거운 쪽이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보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GKL 파라다이스 있습니다만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클리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저가 색조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저도 이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그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적자가 났다가요 16억에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144억 정도 흑자 전환했고, 내년도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이제 중국인이 20% 정도 증가됐고, 헬스앤뷰티 스토어, 그러니까 H&B 스토어에서 상위권 순위가 나오고 있고, 복합몰인 클럽 클리오가 흑자 전환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좋아요. 2019년 12월 달 2019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4분기까지 193억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에 25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 수준 바닥에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은 60주선을 지지점을 해서 저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건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 쪽에서도 이제 파노가 계속 불어가 되면서 주가가 힘들었습니다만 10월 5일 날 시진핑 주석이 상해 수입 박람회에서 개방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들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신작 게임들이 대체적으로 게임 업종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G 환경에서 게임 시장도 내년도에 9% 정도 성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제 선호주가 컴투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당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원래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서머너즈와 요 게임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요 부진이 이제 야구 게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보완을 해줬고, 그다음에 자회사 쪽에서 워너비 챌린지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차기작 쪽은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요게 이제 내년도 2분기에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수준, 영업이익 자체는 뭐 꾸준하게 쭉 나올 것 같고요. 뭐 내일도 한 1,5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컴투스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수준도 충분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정권에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인데 요 종목도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좋아요. 지금 호텔 투숙률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시티 성장성, 실적도 내년도에 보면은 한 1,154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지봉도 보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저점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주 쪽에서는 컴투스, 그 다음에 카지노 쪽에 파라다이스, 화장품 쪽에서 클리오,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년도 유망 성장주로 보시고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강, 2강, 3강, 4강 강의 오늘 이 시간을 해서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다른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